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냉스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유냉스. 조금 오랜만에 왔죠. 오늘은 라스베가스 여행 정보를 가득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노트북에 또 한가득 정보를 저장해서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스베가스는요, 미국 서남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는데 190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미국에서 5성급 호텔을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카지노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재밌는 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먼저 시청하고 와주세요. 라스베가스는 직항 기준 비행시간이 인천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무려 11시간 20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데는 1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라스베가스만 가시기보다는 로스앤젤레스, 즉 LA를 가셨다가 라스베가스로 가시는 경우가 많죠.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로 가시면 4시간이 걸리고요. 비행기로 가시면 1시간 걸립니다. 시차는요, 시애틀이랑 똑같이 17시간 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17시간 더 늦습니다. 근데 이제 썸머타임을 적용하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16시간 차이 나고요. 날씨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계절 내내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라스베가스 관광청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의 경우 1년 365일 중에 무려 320일이 맑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2월에서 2월까지인 겨울에도 최저기온이 4에서 5도이고 최고기온은 14에서 16도로 온화한 편입니다. 여름에는 덥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한국보다는 쾌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 기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3박 이상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박 5일 일정이었지만 그것도 조금 짧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늦게 도착하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사실상 3박 4일이랑 다를 바가 없는 일정이었는데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1박 2일로 완전 꽉 채워서 다녀오다 보니까 정작 베가스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간 이유가 오직 하나, 그랜드 캐니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캐니언 투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외 부분에서는 많이 아껴서 좋은 호텔에 머문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볼거리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소 3박 4일로 잡으시고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4박 5일, 5박 6일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투어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앱에 올라온 그랜드 캐니언 투어 상품만 약 2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 중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본인 성향과 체력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간. 1박으로 할 것이냐 당일치기로 할 것이냐. 그랜드 캐니언 투어는 크게 당일치기와 1박 2일 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일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정이나 1시 정도, 새벽 1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별도 보고, 일출도 보고, 그랜드 캐니언 보고, 엔털로프 갔다가 다른 곳 한 군데 더 들렸다가 오후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투숙한 호텔이나 투숙할 호텔에 짐을 맡기시고 가시거나 저녁에 좀 호텔에서 이렇게 쉬다가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체크아웃 을 못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최소 2박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엔 사실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무박일로 다녀올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무튼 뭐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요. 출발하는 날 아침 5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출발을 하고요. 보통 캐니언 5군데 정도 들리고 도착하는 거는 무박 일정과 비슷하게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짐을 호텔에 맡기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투어사에서 캐리어를 차에 못 싣게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베가스의 대부분의 호텔은 약간의 팁을 주면 호텔에 짐을 맡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과연 밤에 호텔이 아니라 차에서 자면서 여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체력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무박과 1박 2일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디를 가느냐.
일단은 명색이 그랜드 캐니언 투어이기 때문에 다들 그랜드 캐니언 투어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어디를 가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보세요. 그랜드 캐니언이랑 엔털로프가 가깝다 보니까 거의 이 두 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이언을 갈 건지 브라이스를 갈 건지 홀슈스를 갈 건지 그 외에 또 다른 캐니언을 갈 건지 이런 거는 투어마다 다릅니다. 코스 소개를 잘 보시면서 어디를 간다고 적혀져 있는지 잘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름 그대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고 내가 진짜 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하고 투어를 알아보시면 더 빠르게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는 김에 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박 3일 투어 일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무슨 8대 캐니언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은 곳을 간다고 하긴 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이상으로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모든 것에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박 2일 5대 캐니언 투어 정말 나쁘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잘 즐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정말 내가 너무 하이킹을 사랑하거나 난 무조건 가고 싶어, 다 가고 싶어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들만 2박 3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어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세 번째, 자는 곳입니다. 무박이 아니라 1박 이상 머무는 경우에는 숙소가 어딘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여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상 카라반, 글램핑, 캠핑카 이런 거랑은 좀 제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랜드 캐니언 투어에서만큼은 호텔이 있는 투어를 선정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 여행사에서는 이게 같은 여행사에서 뭐 지은 건지 같이 뭐 어떻게 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호텔은 좀 많이 없어졌고 타운하우스형 숙소, 뭐 별장, 카라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 후기 좀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숙소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보험이 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가이드님이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지 최대 몇 명까지 동행을 하시는지 등등등 고려해서 투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그랜드 캐니언 투어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5대 캐니언 투어를 다녀왔고요. 자이언, 브라이스, 홀슈스, 엔털로프,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스가 진짜 좋았던 게 뭔가 이제 갈수록 놀라움이 더 커지는 좀 좋은 코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이언 갔을 때는 진짜 신기한 돌산이다, 엄청 큰 산이다 이렇게 다니다가 브라이스 가서는 워낙 그 돌 하나하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세로 모양으로 촥촥촥 이렇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겼냐? 이러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하이킹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해가지고 진짜 재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킹하고 노곤노곤하고 차도 많이 타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숙소에서 이제 기절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홀슈스 보면서 잠 좀 깨고 엔털로프 가가지고 야 이게 윈도우 배경지구나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보다가 그랜드 캐니언 가서 진짜 이전의 캐니언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곳은 단연코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이 다른 캐니언과 다르게 진짜 엄청 크고 이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막 광활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사실 다른 캐니언 갔을 때는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 거대 자연 앞에 이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랜드 캐니언만 헬기 투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헬기 투어는 각 투어 신청한 거기 회사에다가 저 헬기 투어 하고 싶어요 이러면 돈 내면 다 해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엔털로프랑 브라이스가 공동 2위. 엔털로프는 정말 그 돌의 곡선이랑 색감이 너무 예술적이고 브라이스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착착착 있는 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쨌든 뭐 다 필요 없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랜드 캐니언은 꼭 다녀오시길 권장합니다. 예산이 얼마 없다,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저처럼 그냥 저렴한 호텔 가시고 그랜드 캐니언 투어 꼭 다녀오세요. 자 그럼 호텔 얘기가 나온 김에 호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은 없어진 최악의 호텔에서 머문 경험을 나눈 영상이 제 구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떡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2,400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젊고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호텔을 저렴한 곳에서 자고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돈 없고 젊다는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간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말한 저렴한 호텔에서 머물고 경험에 투자하세요 라는 말에서 저렴한 호텔도 제가 머문 정도의 최악의 호텔이 아니고 베가스 메인 스트립에 있는 저렴한 가성비 괜찮은 3성급 호텔 정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룩소르, 하라스, 플라밍고, 엑스칼리버, 뉴욕역 등등이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다시 간다면 이게 1박 2일 투어를 하는 일정에는 무조건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호텔 즐길 겨를도 없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굳이 좋은 호텔에 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살짝 들어가지고요. 저는 다시 가더라도 하루 정도 투어 가기 전날에는 가성비 좋은 호텔에서 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라스베가스 역사 다룬 영상 준비하면서 또 라스베가스 역사에 꽂혀가지고 라스베가스 콘텐츠도 엄청 많이 보고 호텔이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제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라스베가스에서 머물고 싶은 가성비 좀 괜찮은 호텔 3군데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플래닛 할리우드입니다. 5월 말 평일 2박 기준으로 숙박비랑 리조트비까지 해서 총 26만 원인데요. 일단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메인스트립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분수쇼 보기에도 너무 좋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방도 넓고 후기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홀슈스입니다. 같은 기간 홀슈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조금 더 저렴한데 여기도 진짜 위치가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좋고 작년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리모델링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오래된 곳 치고는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크 MGM입니다. 여기는 같은 기간에 2박에 4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가성비 좋은 호텔은 아닌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유일한 카지노가 금연인 호텔입니다. 담배 냄새 진짜 못 견디겠다 하는 저 같은 분들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담배 냄새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도 원래 몬테카를로라는 호텔이었는데 2018년에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파크 MGM이라고 이름이 바뀐 곳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이 된 곳이라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90년대에 지어진 호텔들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MGM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벨라지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램은 5분에서 8분 간격으로 오는 미니 지하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MGM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트램이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시간 내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라스베가스 럭셔리 호텔도 말씀드릴게요. 신혼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심을 가득 담아서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모폴리탄. 너무 뻔한가요? 그만큼 유명한 곳이죠. 여기 뷰가 너무 좋습니다. 벨라지오 분수쇼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물론 벨라지오도 좋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벨라지오 호텔 구조상 사실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를 볼 수 있는 객실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코스모폴리탄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어져서 1990년대에 지어진 호텔들보다 비교적 신식 호텔이고요. 위치도 스트랩 정중앙이라서 위아래 어디든 왔다 갔다 하기 편합니다. 여기는 지금 5월 마지막 주 평일 2박 기준 65만 원 정도예요. 이 가격은 시기랑 언제 묵느냐,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린 호텔 가격 비교를 좀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가격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팔라쪼 또는 베네시안입니다. 이 팔라쪼와 베네시안 모두 베네시안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베네시안이 1999년에 오픈을 했고 팔라쪼가 2007년에 오픈해가지고 팔라쪼가 비교적 최신 호텔이긴 하지만 방 구조나 시설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모든 객실이 다 스위트룸이라서 엄청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요즘 베가스에서 가장 핫한 이 스피어를 볼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나아요. 5월 마지막 주 평일 2박 기준 팔라쪼와 베네시아는 그냥 머물면 54만 원이고요.
스피어뷰 방은 65만원 정도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방에서 원 없이 스피어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베네시아는 이탈리아를 모티브로 꾸며놓은 호텔이라서 천장 장식도 화려하고 밤에도 대낮 같은 인공하늘도 있고요. 베네치아처럼 운하를 만들어놔서 실제 곤돌라를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못 타고 수상택시만 탔거든요. 다시 라스베가스 가면 여기에서라도 한을 풀어야겠어요. 그럼 베네시안이랑 팔라쪼 둘 중에 어딜 가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좀 드실 텐데 이 두 호텔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방 컨디션도 거의 비슷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베네시안이 조금 더 스트립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고 또 내부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보니까 베네시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팔라쪼도 팔라쪼만의 매력이 있어요. 두 곳 다 머물러 본 그런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수영장 컨디션은 팔라쪼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수영장도 이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대요. 이 두 호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윈 호텔입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리조트의 선구자인 스티브 윈의 작품이죠. 2005년에 오픈을 해서 완전 최신 호텔은 아니지만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로 오랫동안 명성을 떨치고 있는 호텔입니다. 방도 오래된 느낌이 없고 이 호텔 앞뒤로 뭔가 없어가지고 완전 뻥뷰예요. 어느 객실에 머물든지 탁 트인 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1층 실내에 공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샤넬, 디올, 프라다 등등 각종 럭셔리 매장이 완전 줄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5월 마지막 주 평일 2박 기준 75만원이에요. 근데 나는 다 필요 없고 오래된 호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최근에 지어진 신식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오픈한 리조트 월드에 있는 힐튼, 컬레드, 크락포드로 가시면 되는데 이게 스트립에서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최근에 오픈한 퐁텐블로 호텔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오픈한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후기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구글 리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체계화 시스템과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자리 잡으려면은 한 2년 정도 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쇼핑, 럭셔리 브랜드 막 구매하실 거면은 그냥 검색하시고 가까운 매장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널린 게 럭셔리 브랜드 매장이에요. 그리고 그 외 브랜드는 가까운 쇼핑센터 가시거나 아울렛을 가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아울렛이 2개나 있어요.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는데 남부 아울렛은 긴 건물에 여러 매장이 있는 형태이고 북부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여러 몰이 있는 형태예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여주 아울렛 같은 느낌? 근데 북부 아울렛이 좀 더 크고 매장이 많습니다. 뭐 남부도 장점이 없진 않아요. 공항이랑 가깝고 좀 좁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사서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이거는 이제 그 방문하신 때의 날씨라든지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북부 아울렛에 가서 이것저것 열심히 봤는데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아쉽게도 아이 쇼핑만 하고 왔습니다. 북부 아울렛에 있는 브랜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토리버치, 베르사체, 스톤 아일랜드, 지미추, 돌체앤가바나, 띠어리, 버버리, 라코스테, 아르마니, 마이클 코어스, 나이키, 아디다스, 폴로, 랄프 로렌, 마주, 룰루레몬, 코치, 산드로 등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웬만한 브랜드는 꽤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디즈니 스토어도 있답니다. 근데 나 굳이 멀리 가기 귀찮아. 아울렛 언제 가니?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기도 바빠 죽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저렴하게 득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러스 드레스 포 레스라는 매장에 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도심 속 아울렛 같은 느낌의 매장인데 브랜드 제품을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뭔가 예쁘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뒤지고 찾고 신어보고 입어보고 해야 돼요. 저는 다음 여행지인 시카고에서 이 로스에서 샘소나이트 24인치 캐리어를 약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 샘소나이트 매장에서 캐리어 바퀴 한 번 정도 6만원인가 내고 바꿨고 굉장히 튼튼하게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캐리어랑은 조금 달라요. 한국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고 미국에서 파는 샘소나이트는 살짝 투박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디자인 뭐 별 상관없다 이러시면은 로스에서 캐리어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잘한 미국 느낌 나는 그냥 그 정도의 것만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뉴욕 호텔 근처에 있는 허쉬나 M&M's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 초콜릿도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맛 여러 가지 사셔서 돌리면 되고, 아니면 키링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다는 게 한국 기준 저렴하다는 건 아니고요. 미국 기준 저렴하다는 겁니다. 먹을 거 너무 좀 그런데 좀 괜찮은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에서 바디 미스트나 로션, 아니면은 베스앤바디웍스라는 브랜드에서 바디로션, 핸드워시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베스앤바디웍스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와서 하려니까 직구로 사야 되고 너무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못 쓰고 있다가 작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여기 거 바디워시를 사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 가시면 꼭 사오세요. 전 완전 강력 추천. 오늘 어쩌다 보니 영상이 또 이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라스베가스 쇼나 볼거리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쯤 하고 다음을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 누르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목표가 어쨌든 미국 영상을 빨리 정리하는 건데 브이로그 올리고 설명 영상 올리고 또 제가 느낌전도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를 1차 목표로 삼고 라스베가스 관련 내용 여기까지 하고 제가 미국 시리즈 다 마치면은 라스베가스 영상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은 시카고 여행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